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 멀리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랑 바로 통신을 하는 세상.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바로 이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아주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사의 모든 것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든 배를 타고 멀리 나가든 아니면 그냥 건물 지하 주차장에만 가도 서비스 안 됨이라는 문구 정말 지긋지긋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통신 음영 지역, 이른바 데드존이 아예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사막 한가운데서든 태평양 한가운데서든 심지어 히말라야 정상에서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이 항상 빵빵하게 터지는 세상. 바로 이게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통신을 위해서 거대한 기지국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D2D, Direct to Device. 말 그대로 기계 대 기계로 직접 연결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사용자가 위성통신을 쓰기 위해서 무슨 비싼 위성 전용 전화기를 사거나 아니면 집에 커다란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그 아이폰, 그 갤럭시 스마트폰 그대로 위성하고 다이렉트로 통신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ASTS를 수많은 다른 위성통신 기업들과 완전히 구분짓는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ALSTS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가진 원대한 아이디어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하는지, 즉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뜯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죠. 숫자로 회사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이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STS는 이 꿈 같은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또 이걸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려는 걸까요? 그들의 사업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모델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첫 번째, 일단 우주의 위성들을 쫙 깔아야겠죠? 지상에서 비교적 가까운 저궤도, LEO라고 부르는 곳에다가 위성들을 띄워서 거대한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이걸 위성 군집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두 번째, 이 위성들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4G나 5G 신호를 지상으로 직접 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별도의 장비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 신호를 잡아서 쓰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방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직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전 세계 50억 인구를 연결하겠다는 정말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거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쓰려면 집 옥상이나 마당에 피저박스만한 접시 안테나, 즉 별도의 단말기를 꼭 설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ASTS는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전략도 완전히 달라요. ASTS는 AT&T, 보다폰 같은 전 세계의 거대 이동통신사들, MNO라고 부르죠. 이 회사들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의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을 ASTS의 위성망으로 보완해주는 B2B 모델을 택한 거죠.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 들여서 기지국 세울 필요 없이 커버리지를 확 넓힐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ASTS가 결코 허황된 꿈만 꾸는 회사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려 3,700개가 넘는 압도적인 특허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인 혜자를 파놨고요. 또 AT&T나 구글, 보다폰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통신 테크 공룡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파트너들이 보유한 가입자 수를 다 합치면 20억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상용화만 되면 거대한 잠재 고객을 이미 확보해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성 생산의 95%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를 이뤘는데 이건 기술 유출을 막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회사 같은데 과연 회사의 재무 상태, 즉 숫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 원대한 야망이 현실의 숫자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바로 721%라는 정말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입니다. 물론 이걸 보고 와, 돈 엄청 버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이라 매출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초기 라이센스 계약이나 정부와의 테스트 계약만으로도 상업활동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기 성장을 뒷받침하고 앞으로의 거대한 계획을 이끌어갈 실탄이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구글, AT&T, 보다폰 같은 든든한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확보한 현금이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이 있다는 건 적어도 2026년까지는 작은 걱정 없이 계획했던 위성들을 모두 쏘아 올릴 수 있는 든든한 체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15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이 왜 필요한지를 이 슬라이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1년간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억 7,600만 달러. 이건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위해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지상기지국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야망이 큰 만큼 그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표가 현재 ASTS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딱 요약해 주는데요. 보시다시피 매출과 이익은 아직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용화 이전 단계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저기 세 번째 줄 15억 달러 이상의 든든한 현금입니다. 이것이 회사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최근으로 와서 지난 몇 달 동안 ASTS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고 또 아주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상용화를 향한 회사의 숨가쁜 질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회사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특히 5월에 미국 국방부와 우주개발국으로부터 수주한 계약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까다로운 기관이 ASTS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10월, 드디어 새로운 상용 위성들이 발사장으로 옮겨졌다는 소식. 이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새로운 위성들의 출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폭발했죠. 발사 캠페인 공식 킥오프. 이 짧은 문장과 로켓 이모티콘 하나에 투자자들이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려왔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한창일 때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분의 등장이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9월에 에코스타라는 위성통신 기업을 인수하면서 D2D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ASTS의 주가는 하루 만에 30%나 폭락했죠. 이미 세계 최고의 발사체 기술과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위성망을 가진 거인의 등장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를 시장이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ASTS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하나씩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둘러싼 핵심적인 긴장 관계가 바로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즉 강세론자들은 10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ASTS가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는 점, 즉 선점 효과를 강조합니다. 또 든든한 파트너들이 있다는 점도 큰 기회 요인으로 보죠. 하지만 반대편, 약세론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니 해도 스페이스X라는 공룡과의 경쟁이 가장 큰 부담이고요. 돈을 너무 빨리 태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발사나 규제 이슈로 계획이 지연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처럼 기술력과 시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높게 잡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에 모틀리플처럼 실제로 돈 버는 거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들어가지 마라 라는 아주 신중한 의견도 있죠. 투기적 매수라는 표현은 정말 이 종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뜻이죠. 자, 과연 ASTS에는 통신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원대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수많은 우주시대의 꼼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이제 곧 위성 발사가 임박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지금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올지도 모릅니다. 특히 다가오는 4분기에 시작될 미국 내 베타 서비스의 성과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될 겁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 베타 서비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